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아프리카의 국가 라이베리아의 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미국의 해방 노예들이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건국한 나라가 이 라이베리아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기와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일본의 역사예요. 한 번에 듣는 일본의 역사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일본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래서 일본에는 사무라이가 등장했구나 등등 일본의 역사를 제가 한 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역사는 천황과 무사계급, 그리고 다시 천황, 또 군대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권력을 왕이 잡았다가 군대가 잡았다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느낌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가 볼까요? 네, 일본의 최초의 통일 국가가 등장한 거는 기원 후 4세기에서 6세기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야마토 정권이라고 있었는데 일본의 불교와 철기를 들여온 게 이때라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의 가야가 일본에게 철기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어떤 왕이란 존재가 있기는 했지만 일종의 연합국가 형태라 왕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섭정이 좀 더 많은 권력을 휘둘렀는데요. 쇼토쿠 태자는 일본의 불교 문화를 좀 업그레이드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 일본에요, 호류지라는 절이 하나 있대요. 이게 607년에 지어진 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최초의 통일국가는 왕이 아닌 호족들의 중심인 사회였다가 700년대부터는 덴노, 즉 천황이 중심인 나라가 됐었어요. 이때 국호를 외에서 일본으로 바꿨고 어떤 황실의 신성함, 고귀함을 드러내기 위해 역사서 같은 것도 많이 쓰여졌대요. 대표적으로 712년의 고사기 혹은 일본서기 이런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본의 귀족들의 힘이 좀 세지기 시작을 해요. 땅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귀족들의 재산과 신변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무사 계층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무라이였습니다. 초창기에 일본의 사무라이라고 하면은 그냥 칼을 차고 다니는 귀족들을 지켜주는 사람 정도의 의미로만 쓰였지만 점차 사무라이라고 하면 말을 타고 다니는 상급 무사의 느낌으로 쓰였대요. 자, 이렇게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무사 계급은 조금씩 귀족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1192년에 들어가면은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무사들의 우두머리가 아예 일본을 통째로 지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본의 막부 시대가 시작된 건데요. 여기서 막부는 무사들의 우두머리가 통치하는 체제를 의미하고 막부 시대를 또 다른 말로 쇼군국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쇼군은 이 막부 체제의 총 지도자를 뜻해요. 일본의 역사 드라마 이런 거를 좀 보면은 누구누구 쇼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쇼군이라는 뜻이 무사들의 지도자로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사들이 일본을 다스리는 시대에도 일본에는 여전히 또 천황이 존재했는데요. 약간 천황이 쇼군의 일본 통치를 허락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을 해서 막부 시대에도 천황이 같이 존재했었습니다. 약간의 이중 지배 체제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일본에는 막부 시대, 정확히 말하자면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됐었는데요. 이때로부터 한 100년 뒤에 거대한 제국이 가마쿠라 막부의 일본을 공격해 왔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 원나라였는데요. 원나라의 목표는 사실 일본 그 자체였다기보다는 남송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이 남송이라는 국가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을 먼저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때는 1274년에 몽골은 일본 원정을 감행합니다. 근데 이때 고려군 8,000명 정도가 이 원정군에 들어갔었대요. 하지만 원정군은 일본과 제대로 좀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다를 건너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원정 공격에 실패해요. 그래서 2차 원정도 가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 2차 원정도 태풍 때문에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은 신의 바람이 우리를 지켜줬다, 가미카제 이런 말도 생겨났었죠. 자, 이렇게 몽골의 일본 원정은 결과적으로 실패는 했지만 일본 내부적으로 피해는 꽤 있었대요. 전쟁을 준비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막부 체제의 지위, 쇼군의 지위가 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이때 기회를 노리는 자가 있었으니 천황이었어요.
그동안 천황은 쇼군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권력의 일인자가 되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몽골의 공격으로 쇼군의 지위가 조금 흔들리고 있을 때 고다이고 천황은 이 쇼군을 몰아내고 일본 제1의 권력을 잠시 되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카우지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무로마치 막부 시대를 연 다음에 고다이고 천황을 가두고 새로운 사람을 천황으로 앉혀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고다이고 천황은 일본의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새로운 조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본에는 두 명의 천황이 공존하는 남북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북조가 남조를 통일하고요. 이후에 무로마치 막부 시대 말기에 일본의 지방 세력들이라 볼 수 있는 이 다이묘라 불리는 사람들의 힘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점차 다이묘들은 독립국 행세를 하기 시작해요. 너도 나도 우리는 지방 세력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처럼 일본에서 여러 개의 지방 세력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던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국시대에서 활약한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어요. 일단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부대, 이 최신식 무기를 도입해서 가장 빠르게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갑자기 부하한테 배신을 당하는 바람에 어이없게 죽어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최종적으로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합니다. 딱 통일을 했을 때가 1590년이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시간이 흘러서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망하고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를 해요. 그리고 그 도요토미의 자리를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차지합니다. 참고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굉장히 좀 꾀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3년 이 마지막 막부 시대죠. 에도 막부 시대를 엽니다. 에도 막부는 한 200년 정도 이어지는데요. 나름의 정치적 안정에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850년대로 오면 이제 슬슬 서양의 세력들이 일본을 노리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를 했어요. 항구를 열어라. 우리랑 무역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지만 사실상 이건 협박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에게 너네들이 항구를 열지 않으면 전쟁을 하자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한테 처참히 깨지는 걸 본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 전쟁하는 게 상당히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1854년 개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본의 개항 사건을 계기로 에도 막부가 크게 흔들려요. 쇼군이 완전 무능력한 존재였구나 라는 의견이 퍼지면서 결과적으로 1867년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본의 천황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됐죠. 당시 일본의 천황은 메이지 천황이었는데 이 사람은 일본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인데 대표적으로 에도라는 수도의 이름을 도쿄라고 바꿨고요. 그리고 문화, 사회, 국방 다양한 분야에서 서양 버전으로 일본은 좀 업그레이드를 하죠. 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일본은 점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데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타이완을 공격했고 또 1400년대부터 존재했던 류큐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곳을 오키나와 현으로서 일본에 합병시켜버려요. 그래서 오늘날의 일본 오키나와가 진짜 일본의 구성원이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모두 승리했고 1910년 조선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였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요. 이때 일본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또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국가가 돼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는 또 반대로 완전히 패배하면서 나락을 갔는데요. 이렇게 일본이 완전히 떨어지나 했는데 갑자기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일본의 중요성이 좀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때 일본을 좀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고 1951년 결과적으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악연을 지우고 국제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번에 듣는 일본의 역사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일본의 역사를 좀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런 순서로, 이런 흐름으로 일본의 역사가 지금까지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은 한 번에 듣는 역사 시리즈 이렇게 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